하겠습니다. 목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 목 디스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뒷목이 아프면서 갑자기 한쪽 팔이 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이거 혹시 나 디스크 아니야? 라고 이제 걱정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 디스크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팔로 가는 신경이 근육 사이 어디에선가 눌렸거나 그런 경우들이 가장 흔한데, 오늘은 목 디스크라는 게 어떤 질환이고 이거를 어떻게 구별을 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목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경추, 척추가 총 7개예요. 척추가 목부터 시작해서 허리까지 하는 총 24마디입니다. 그 중에서 위에 있는 7개가 이제 경추인데, 척추 중에서 가장 많이 움직여요. 머리 무게가 보통 한 4kg에서 무거운 사람은 7kg 정도, 우리 수박 한 덩어리 정도 되는 걸 몸에 꼭대기에다가 얹어놓고 사는데, 이거를 떠받치고 있어야 되니까 힘도 좀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척추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손상도 많이 받고 또 디스크나 이런 질환들이 좀 잘 생기죠. 척추하고 척추 사이는 이렇게 인대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척추 옆으로 척추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팔로 가는 신경들이 빠져나오게 되고, 혈관들이 이렇게 척추 옆을 따라가지고는 머리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추 쪽이 중요한 거는 경추의 병변이 머리 쪽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혹은 팔이나 이런 쪽, 혹은 전신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목 디스크라는 거는 디스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터져서 수액이 흘러나와서 염증이 생겨요. 그 염증 반응에 의해서 신경을 자극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목 디스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얘기하는데, 목 디스크라는 단어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어떤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어느 신경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그 신경을 따라서 쭉 병변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팔로 가는 신경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감각을 느끼는 감각신경이고요. 또 하나는 팔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신경이에요. 그래서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팔이 좀 저리거나 따끔따끔거리거나 혹은 감각이 무뎌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거고요. 만약에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뭔가 팔에 힘이 빠지거나 특별한 동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일단 감각장애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요. 어느 신경이 눌렸느냐에 따라서 저리는 증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5번 신경이 눌렸다 그러면 약간 어깨까지 이렇게 저리는 느낌이 생기고, 6번 신경이 눌렸다 그러면 엄지손가락 쪽까지 저려요. 7번 신경이 눌렸다 그러면 쭉 바깥쪽을 따라서 이 가운데 손가락 쪽으로 이제 저리고요. 8번 신경이 눌렸다 그러면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저리는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3번이나 4번 신경이 눌리면은 그때는 목만 아파요. 목만 좀 저리거나 그렇고요. 1, 2번 정도 신경이 눌렸다 그러면 머리 쪽으로 저리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디스크는 하부 경추에서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팔로 저린 증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디스크인지 아닌지 감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디스크가 빠져나가는 길을 더 좁혀보는 거예요. 지금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눌러보면 증상이 훨씬 더 확연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왼쪽 팔이 저리다, 저린 쪽으로 고개를 45도 정도 돌려서 뒤로 쭉 넘겨가지고는 고개를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가 좁아지면서 찌릿찌릿한 증상이 바로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심해질 때, 그때 이제 디스크를 좀 의심을 하게 되고요. 요 사이 간격을 벌려주면은 증상이 좀 사라져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쭉 견인을 해가지고는 좀 빼주면은, 그러면 팔로 저린 느낌이 좀 줄어들고, 만약에 이 두 가지 검사에서 둘 다 양성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면 디스크가 있겠구나 라고 강하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요. 디스크 확진은 엑스레이만 찍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MRI를 찍어서 실제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될 때 우리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디스크가 빠져나온 걸 보면은 수술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이거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잘라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팔에 힘이 극도로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은 꼭 수술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90% 이상은 수술 없이 좋아질 수 있는 게 경추 디스크예요. 그래서 잘만 좀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고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수술 없이도 좀 자연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고요. 수술을 한다는 게 결국에는 빠져나온 디스크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디스크를 잘라내고 나면은 그 부위가 약해지겠죠. 당장은 증상이 없어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부위가 또다시 터져서 재발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져요. 근데 자연적으로 회복이 돼서 유압이 되게 되면은 그 부위가 조금 더 튼튼하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재발될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게 훨씬 더 예후가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한의원에는 이제 디스크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일단은 목을 전반적으로 좀 신전시켜주고 틀어진 뼈들을 하나씩 다시 맞춰주는 이런 교정 치료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신경이 계속 자극받아가지고 팔이 계속 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주겸약침으로 신경이 눌려있는 그 부위를 이렇게 적셔주게 되면은 신경이 계속 자극을 받아서 좀 예민해져 있는 거를 바로 좀 안정적으로 가라앉혀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런 약침이나 교정치료로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도침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도침은 침 끝에 조그마한 끌이 달려 있어요. 저희가 침으로 하는 간단한 아주 작은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도침으로 신경근이 눌려있는 그 사이 후관절을 따고 들어와가지고 후관절 사이를 좀 넓혀주면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저림증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초반기에 염증이 심할 때는 이 염증을 좀 빨리 가라앉히고 디스크가 좀 빨리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한약 처방들도 있고요. 초반 한 2개월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의 흡수를 도우면서 좀 재생이 잘 되도록 촉진을 시켜주고 나면은 얼마든지 수술 없이도 한의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고요. 일단은 어떤 분들한테 잘 생기냐? 고개를 많이 숙이고 생활하는 분들한테 잘 생깁니다. 왜냐면은 고개를 숙이면 일자목이 되잖아요. 일자목이 되면 고개가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이 뒷목의 부담이 훨씬 더 가중이 돼요. 몇 배씩 더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목, 어깨 결리고 어떻게 하다가 또 뜨끔해가지고는 고개를 한동안 이렇게 돌리지 못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손상이 추가적으로 반복이 됐다, 또 가라앉았다 하는 분들이 결국엔 나중에 이제 디스크가 좀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좀 고개를 균형 있게 제 위치에 잘 두고 생활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 대부분 이렇게 고개 숙인 자세 많이 하게 되잖아요. 최대한 엉덩이부터 의자에 똑바로 붙여가지고는 고개를 좀 이렇게 목을 잘 세우고 앉아있는 게 중요하고요. 모니터 이런 사무직이신 분들이 목 디스크가 또 잘 생겨요.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모니터를 위에 놓고 보면은 고개를 좀 들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좋은 자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작업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베개를 사용하는 게 좋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자세가 내가 옆으로 자느냐 똑바로 자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베개를 두 가지를 준비를 해서 옆으로 누울 때 베는 베개, 똑바로 누울 때 베는 베개를 좀 따로따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베개 높이는 똑바로 누웠을 때나 옆으로 누웠을 때는 내 척추가 똑바르게 있을 수 있는 정도 높이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내 몸에 내가 이렇게 딱 누웠을 때 가장 몸이 좀 편안하면서 목이 이렇게 척추가 똑바로 정렬이 되는지 그런 걸 점검을 해서요. 그런 베개, 내 몸에 맞춰가지고 그런 베개를 좀 잘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목에 좀 자주 부담이 가거나 하는 분들은 좀 자세 유지에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스트레칭도 좀 많이 하면서 목의 유연성도 좀 길러주시고,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나 누워있는 자세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팔이 저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지나봤는데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 어깨동만연이야. 아이고, 정답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요.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고 함께 주변 분들과 건강을 나누는데 자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